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모 교수님께서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강남 집값이 폭등한다. 또 코스피나 코스닥에 따라서 집값에 대한 분석,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국대의 모 교수님께서 최근 발간한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효과 분석, KB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 비트코인 수익률,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활용해서 자산시장 간 영향을 분석했고, 그것은 가격이 급등할 때 가상자산과 주식시장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에서 수익을 얻어가지고 부동산으로 재투자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코인이랑 금값을 이야기를 할 때 코인이 올라서 금값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그것은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코인 팔아가지고 올린 수익으로 집을 사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건의 사례만으로 이것을 인과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고 그랬죠. 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런데 금의 속성만 꼬집어내가지고 부동산, 실물, 금, 실물, 이꼴 부동산은 안전자산, 또는 코인, 한정적, 금, 한정적, 이꼴 코인은 디지털 금이라서 안전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거짓이라고 그랬죠. 안전자산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변동성이 작아야 된다.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죠. 오늘도 인플레이션 발표하니까 코인 가격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다? 내 돈을 가지고 사는 비중도 있지만 빚을 많이 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변동성이 작은 자산들은 빚을 내서 사면 항상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호도를 하더라도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위험자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위험자산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인이 올라갈 때 부동산도 올라갔고 주식도 올라갔으니까 코인 올라가면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따져도 되죠. 부동산 팔아가지고 코인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코인 팔아가지고 부동산 산 사람도 있으면은 부동산 팔아가지고 코인 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코인에 올인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거나 코스닥 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상대적으로 강남 아파트도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보인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코스닥 시장이 크게 변동한다. 쟤네는 빨리 변하는 황금성이 큰 자산이고, 그런데 강남 아파트 값은 황금성이 큰 자산이 아니죠. 근데 또 같이 반응했다는 소리는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같이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저 이야기가 왜 안 나오다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등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집값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막 올라간다. 60%가 뭐 1월이 되기 전에 10만 달러 도달하고 45%는 11월 중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비트코인 올라가는 동안 집값 상승은 멈췄죠. 이번 주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전국적으로 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코인 가격은 계속 치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뭐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다. 강남이 0.19% 올라가지고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실질적으로 강남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강남만 보면 안 되죠. 강남하고 필적하는 데가 서초죠. 서초는 오히려 빠졌죠. 그래서 동남권을 보면은 계속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 연일 오르는데 강남 집값은 연일 상승폭이 줄어든다. 근데 저 주간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은 통계가 어쨌든 간에 상승보다는 하락 쪽이 더 늘어났다는 소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미 실거래 가격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올라가는 통계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작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22년에 역전세란 난 다음에 23년의 전세가에 대해서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세 대란이라는 이야기 많았죠. 전세가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작년에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강남 전세가가 11% 떨어졌습니다. 지수상으로 11%면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집값이요 9점 몇 퍼센트 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 이런 데 보면 50% 4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작년에 막 전세가 폭등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강남만 10% 넘게 떨어졌다. 그리고 23년에 이렇게 빠졌어요. 그 이상 24년에 올라주지 않고 25년에 올라주지 않으면 역전세 난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파월 충격으로 비트코인 4% 폭락했다고 그랬죠. 이 9만 달러 넘어갔다가 지금 8만 7천 달러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럼 강남 집값도 폭락하겠네요. 올라갈 때 트럼프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비트코인 오른다고 해도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트럼프 당선되고 비트코인 폭등하니까 지금이다 하고 강남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다다음 날에 파월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폭락하니까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저분도.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비트코인이 4%. 근데 비트코인보다 다른 데가 더 심하다고 그랬죠. 제가 코인 말씀드릴 때도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나마 비트코인이 제일 안전하다고, 코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4.59, 솔라나는 3.32,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1.46%가 급락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떨어졌으면은 집값도 떨어지겠네요. 아직 오늘 지표에서 떨어진 게 비트코인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참고적으로 주간 아파트 가격 지수는 목요일날 발표되지만 전주 기준으로 발표를 합니다. 물론 아까 말씀한 게 되게 어이없는 말이 뭐냐면요. 돈이 빠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폭등하는 시장에 그렇게 되냐? 폭등하는데 왜 비트코인을 팔아요?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지. 폭락할 때 오히려 팔아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언제 있었냐면요. 닷컴 버블 때. 닷컴 버블 때 세계적으로 다른 자산에는 거품이 안 끼고 주식에만 거품이 꼈죠. 그럴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안 끼고 주식도 안 꼈는데 코인만 거품이 꼈다. 그러면 코인 팔아가지고 떨어질 때 코인 팔아가지고 부동산 시장 들어올 거예요. 코인 안 뜨고 부동산 안 떴는데 주식만 떴다. 그럼 주식 팔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다 같이 거품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그냥 상관관계일 뿐인 거다. 말씀드렸지만 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닙니다. 왜? 금값 뛸 때는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금값이 떨어지죠. 물론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버는 동안 누군가는 잃는 거예요. 제가 코인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신규 코인이 뭐 발굴돼가지고 뭐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제로섬이죠. 코인이 자체적으로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역시도 생산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코인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한 이유는 코인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 들어요? 코인 캐는 거야 유지비 들겠지만 근데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가 많이 들죠. 보유세도 있고 특히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이 늘어나듯이 오히려 주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냅니다. 황금성도 떨어지고. 어떤 미친 나라가 부동산 비중이 80%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교회에 빠진 겁니다. 광신도들이 부동산 교회에 빠져 있으니까 뭔 얘기를 하냐? 코인 올라가면은 집값 올라간대요. 주식 올라가면 집값 올라간대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 떨어지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코인이나 주식에서 빠진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서 집값을 올릴 것이다. 공급이 없어서 집값 올라간대요. 공급을 하면은, 민간 공급을 하면은 재건축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대요. 공공 공급을 하면은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간대요. 집값이 떨어지면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이 올라간대요. 집값이 올라가면 부동산 불패니까 집값이 올라간대요. 한강변 강남 집값은 왜 올라가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탔고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떴고 요즘에 아파트 노래가 뜨니까 한강 강남 아파트는 올라간대요. 농담. 전쟁 나면 아마 집이 부서져서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부추기는데요. 말씀드리지만 보통 위험자산 같이 올라가고 위험자산 같이 떨어집니다. 다만 부동산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 이유는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근데 떨어져야 할 시기에 자꾸 뭔가 유동성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버틴 것일 뿐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들어올 시장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따져보시면요, 일단은 코인은 집어치우더라도 한국 부동산이 얼마나 거품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내수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고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서 부동산이 지금도 계속 무너지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별수를 다 써가지고 부동산 띄우려고 하는데 이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코인은 그래도 세계적이지만 강남 아파트는 세계적이지 않습니다. 한강 강남 아파트는 떼놓고 보면 각각 세계적이지만 붙여놓으면 완전히 그 한국의 탐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경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고 앞으로 세계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끝날지 경제 위기로 올지, 세계적으로는 경기 침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경제 위기로 올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안전하게 자산을 쌓는 게 가장 좋은 거고, 9승 1패 했는데 오릭 나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9승 1패를 하더라도 무리가 가지 않고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진짜로 화폐 가치 하락분만큼 올라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세워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